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6.3 서울교육감 선거의 본질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아니라 학교라는 신뢰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학교는 지식 전달 기관이기 이전에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신뢰 인프라입니다. 6.3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권리 간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학교라는 시스템의 신뢰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연간 10조 원을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거대 공공조직이며 이는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가장 큰 미래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성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규칙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가치 선언을 경쟁하는 선거가 아니라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선거입니다. 관계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학생, 교원, 보호자, 관리자, 교육청, 지방의회,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복잡하게 얽힌 다층적 관계망입니다. 이 관계망에서 어느 한 집단의 권리만 확대되고 책임과 보호 장치가 동시에 강화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급증했다가 다소 감소한 흐름은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설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특정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관계 설계의 실패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를 감정의 영역에서 다루는 순간 해결은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 문제를 인권 대 교권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선진 교육 시스템은 권리의 우열이 아니라 절차의 신뢰도를 관리합니다. 학생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과 절차를 통해 작동해야 합니다. 교원의 권위 역시 강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범과 책임 체계를 통해 확보됩니다. 서울 교육의 문제는 인권이 과도해서도 교권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규칙이 일관되지 않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 당사자 집단을 명확히 식별하면 문제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집단은 학생이며 학생의 권리는 교육권, 안정원, 발달권, 절차적 보호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집단은 교원이며 교원의 권리는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정당한 생활 지도의 권한, 신체적 정신적 안전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 집단은 보호자이며 보호자의 권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이지만 동시에 학교의 공공질서를 존중할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 세 집단의 관계는 권리와 책임과 절차가 균형을 이루는 삼각구조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삼각구조를 지탱해야 할 운영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지방의회와 중앙정부는 규칙을 설계하고 분쟁을 제도화하는 책임을 지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과 조례, 학교 규칙이 일관되게 정렬되지 않으면서 현장은 끊임없이 해석의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규범이 불안정하면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게 되고 학생은 규칙을 학습하기보다 경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가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아동보호체계,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 역시 중요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학교 내 갈등이 곧바로 형사민사 문제로 비화되는 구조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폭증시킵니다. 분쟁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순간 교실은 학습 공간이 아니라 방어 공간이 됩니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제대로 설계될 경우 기록과 증거를 표준화하여 분쟁을 줄이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리더십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이 전체 관계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진단해야 할 문제의 본질은 균형이 아니라 규칙의 신뢰도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절차가 일관되며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면 갈등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생활지도가 곧 민원이 되고 민원이 곧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보호자를 포함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선악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교육은 붕괴됩니다. FEA 관점에서 보면 서울 교육은
거대한 공공서비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교육감은 교육 철학자가 아니라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은 선언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핵심 성과 지표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안전, 공정, 신뢰, 분쟁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산출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제약 조건이며 진짜 산출물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교실입니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운영 변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은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를 감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재현 가능한 운영 체계로 고정해야 합니다. 교실에서의 생활 지도는 개인의 말솜씨나 인내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고지된 규칙, 단계적 개입, 기록, 보호자 통지, 중재, 회복이라는 표준 프로세스로 작동해야 합니다. 과학적 접근은 실험과 학습을 요구합니다.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분쟁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재발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원 소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며 실패한 설계는 즉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운영 지표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문화 없이는 어떤 가치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법과 조례와 학교 규칙을 일관되게 정렬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과 분쟁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책임지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학생의 인권도 보호되고 교원의 교권도 회복됩니다. 6.3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시민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이슈는 학생 인권과 교권 중 어느 편을 들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균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신뢰의 시스템을 누가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학교를 고신뢰 조직으로 복원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학습은 회복되며 시민의 세금은 성과로 돌아옵니다. 그 반대의 길을 가면 권리의 언어는 커지지만 교실의 현실은 더욱 거칠어질 뿐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